58세의 박민주는 젊은 여자의 뜨거운 숨결 아래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랑일까? 아니면 고독사로 향하는 마지막 발악일까? 아들의 유학비를 대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만난다는 그녀의 비밀을 알기 전까지 그는 기꺼이 이 위험한 불장난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려 했습니다. 40대 후반의 아내가 이혼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당신 몸에선 이미 남자 냄새가 안 나. 그 한마디는 그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한참 어린 여자의 손길 한 번에 그의 몸은 거짓말처럼 반응했고 그는 잊고 있던 청년의 열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독한 배신과 파멸의 그림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이런 아찔한 순간이 찾아온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박민준, 그의 나이 58세.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한복판에서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세대의 전형이었습니다. 대기업 부장이라는 직함은 청춘과 맞바꾼 훈장이었고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는 그의 성실함을 증명하는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그 훈장은 빛이 발했고 증표는 텅 빈 공간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2년 전 아들의 졸업식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는 통보하듯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 이제 남자로서 끝난 것 같아. 당신 몸에선 가장의 무게만 느껴지지 남자의 냄새가 나질 않아. 매정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십수년간의 기러기 아빠 생활, 밤낮 없이 회사에 충성했던 시간들이 그의 남성성을 거세해 버린 듯 했습니다. 그 후 민준의 삶은 회색빛 필름처럼 단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아침 6시 기상, 편의점 김밥, 만원 지하철. 퇴근 후에는 배달 음식과 TV 뉴스가 전부였습니다. 특히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고독사 뉴스였습니다. 올해 고독사 50대 남성 최다 발견까지 평균 26일. 화면 속 자막은 그에게 보내는 경고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닐까? 텅 빈 집안의 공기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어왔습니다. 부장님, 허리 괜찮으세요? 30을 간 넘긴 마케팅팀 김 대리였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래. 에이, 부장님 아직 젊으세요. 저희 동네에 재활운동센터 생겼는데 자세 교정에 직방이래요. 원장님이 엄청 실력 있대요. 운동이라니 숨쉬기 운동 말고는 해본 적도 없는 그였습니다. 내가 무슨 하지만 김 대리는 끈질겼습니다. 요즘 5060 세대한테 PT가 유행이에요. 그러다 진짜 고독사 뉴스 주인공 되세요. 농담 섞인 마지막 말은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고독사. 며칠을 고민하던 그는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쓰러져 갈 수는 없다고. 주말 아침 그는 낡은 등산복을 입고 김 대리가 알려준 재활운동센터로 향했습니다. 바디 디자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활기와 땀 냄새가 그를 압도했습니다. 괜히 왔나 위축되는 마음을 다잡고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그를 맞이한 것은 원장이라는 젊은 여자 최수연이었습니다. 29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프로페셔널했고 눈빛에서는 총기가 느껴졌습니다. 허리랑 어깨가 좀 만성 통증이라 오래 앉아서 일하셨나 봐요. 몸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네요. 그녀는 그의 몸을 훑어보며 정확히 문제점을 짚어냈습니다. 제가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민주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의 작고 부드러운 손이 그의 굳은 어깨에 닿는 순간 어머, 어깨에 돌덩이가 들어있네요. 장난기 섞인 목소리와 함께 어깨를 꾹 누르자 민준의 입에서 앓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고통은 불쾌하지 않고 오히려 묵은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한 묘한 쾌감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어깨를 지나 등으로 그리고 허리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손이 닿는 곳마다 잠들어 있던 신경세포가 깨어나는 듯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회원님, 숨 참지 마시고 후 내쉬세요.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듯 들려왔고 그 숨결에 민주는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인가. 일단 오늘은 가볍게 스트레칭만 해볼게요. 매트에 누워보세요. 그녀의 지시에 따라 눕자 그녀는 그의 다리를 들어 올리고 허리를 비틀며 굳어있던 근육들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겨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연은 그의 무릎 뒤에 손을 넣고 지그시 눌러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왔고 샴푸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잊고 있던 남성으로서의 본능, 누군가를 원하고 안고 싶다는 원초적인 욕망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수연이 수건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아니, 시원했습니다. 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며 그는 계속해서 그녀의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고 회색빛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물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꿈이 달콤한 환상일지 악몽의 시작일지를. 다만 그의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의 일상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주 3회 무슨 일이 있어도 운동센터로 향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발걸음은 오롯이 최수연 원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한 시간은 그에게 유일한 구원이자 짜릿한 일탈이었습니다. 민준 씨, 오늘은 이 기구를 써볼 거예요. 수연은 그를 이제 민준 씨라고 불렀고 그 호칭 하나에 그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의 곁에 바싹 붙어서 자세를 교정해 주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뺨을 스칠 때마다 그는 20살 청년처럼 얼굴을 붉혔습니다. 특히 커플 스트레칭을 할 때면 그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서로의 몸을 의지하고 체중을 싣는 그 동작은 운동이라기보다 관능적인 춤에 가까웠습니다. 매트에 마주보고 앉아 손을 맞잡은 채 그녀가 그의 몸 위로 천천히 엎드릴 때면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그의 가슴에 맞닿고 달콤한 숨결이 목덜미를 간지럽힐 때 그의 몸은 어김없이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등산복 대신 최신 운동복을 사입었고 칙칙했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님, 연애라도 하세요? 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었습니다. 사건은 어느 비 오는 금요일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그날따라 센터가 비어 민주는 수연과 단둘이 개인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나오는데 수연이 젖은 머리를 털며 말을 걸었습니다. 민준 씨, 혹시 맥주 한잔 하실래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술이 당기네요. 꿈에 그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센터 근처 호프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원한 맥주가 목젖을 타고 넘어가자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도 사라졌습니다. 민준 씨는 왜 혼자 사세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깊은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기러기 아빠로 보낸 외로운 시간들, 남자로서 끝났다는 아내의 잔인한 말, 그리고 고독사에 대한 공포까지.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수연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힘드셨겠네요. 정말. 그녀의 위로에 그는 쌓아왔던 감정의 둑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연 씨는 참 좋은 사람이네요. 아니에요. 저도 사정 복잡해요.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분위기는 급격히 무르익었습니다. 민준 씨 손 참 크고 따뜻하네요. 수연이 테이블 위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수연 씨 손은 참 부드럽네요. 가게를 나섰을 때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녀의 집 앞에 차를 세우자 수연은 내릴 생각을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어가기 싫으네요. 그 한마디는 강렬한 유혹이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앉아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좁은 차 안은 두 사람의 뜨거운 열기로 금세 가득 찼습니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찾았고 그녀는 격렬하게 응답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를 탐하는 절박한 행위였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의 허리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차창은 어느새 뿌연 김으로 서려 둘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시트가 뒤로 젖혀지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는 20대 청년처럼 거침없었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받아내며 더 깊은 곳을 갈망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오직 둘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그는 그녀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수연 씨나. 쉿. 아무 말도 하지 마요.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운동센터는 그들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나누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그녀에게 중독되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시간 속에서도 불안은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았고 주말이면 항상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녀의 왼쪽 넷째 손가락에는 반지를 오래 꼈다 뺀 듯한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가 물으면 그녀는 민준 씨 말고 누가 있겠어요?
라며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거짓말을 기꺼이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가장 잔인한 얼굴로 찾아오는 법입니다. 어느 날 그는 그녀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고야 말았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어떤 중년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쇼핑을 즐기는 최수연의 모습을. 남자의 풍채는 누가 봐도 재력가였고 두 사람은 영락없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거대한 기만이었을지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박민주는 기둥 뒤에 숨어 망연자실하게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수연, 그녀는 남편의 팔짱을 낀 채 민준 앞에서는 본 적 없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원피스와 명품 가방은 그가 알던 털털한 운동복 차림의 그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자신은 그저 무료한 유부녀의 삶에 스쳐 지나간 짜릿한 일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차마 발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수연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무슨 일 있어요? 걱정돼요. 그녀의 문자는 이제 가증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며칠간의 잠수는 그의 삶을 다시 예전의 회색빛, 아니 더 짙은 암흑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밥도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시 고독사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만당하고 버려진 채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억울하고 원통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집 앞에서 수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왜 연락 안 받았어요? 할 말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는 차갑게 말하며 그녀를 지나치려 했지만 수연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다 봤어요. 백화점에서. 그녀의 말에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봤으면 얘기가 빠르겠군요. 그만합시다. 민준 씨, 오해예요.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녀는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변명이라도 들어봅시다. 그 남자는 누구요? 남편이에요. 역시. 그럼 나는 뭐였습니까? 당신 부부 생활의 활력소? 심심풀이 장난감?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녀는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남편과는 쇼윈도 부부예요. 사랑도 섹스도 없는 정략 결혼이라고요. 그 사람은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저도 그걸 묵인하며 살아요. 숨막히는 지옥 속에서 살다가 당신을 만난 거예요. 당신은 내 유일한 숨구멍이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녀의 눈물 섞인 고백은 처절했지만 민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랑? 유부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사랑을 말합니까? 그럴 수 없었어요. 이혼하면 모든 걸 잃게 돼요. 우리 아들 유학비도, 이 센터도
다 그 사람 돈이에요. 아들이라는 말에 민주는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군. 아니에요, 민준 씨. 제발 시간을 좀 주세요. 다 정리할게요.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요. 그녀는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문득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고독사에 대한 지독한 공포와 외로움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공포를 피하기 위해 거짓된 사랑에 기꺼이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그는 수연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민준 씨, 제발. 고마웠습니다, 수연 씨. 덕분에 내가 얼마나 외롭고 비참한 인간인지 똑똑히 알게 됐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이 떠나고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후회와 자책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아빠다. 어색한 침묵 끝에 그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잘 지내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빠가 많이 외로웠나 보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내뱉자 봇물 터지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눈물은 거짓된 욕망과 자기 기만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집 한 돈의 일부를 챙겨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는 서툴지만 진심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자리를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6개월 후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공방을 차려 평생의 꿈이었던 목공예를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는 행위는 그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만든 작품을 바라보는 장인의 자부심과 삶의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바로 설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외로움은 누군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와 온전히 마주할 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고독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목공 예품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마침내 진짜 자신의 삶을 찾은 한 남자의 위대한 증표였습니다. 오늘 박민준 씨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한순간의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 때로는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게 될 용기를 얻기도 하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쓰라린 경험 혹은 그것을 극복해낸 용기 있는 순간이 있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응원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